네, 안녕하십니까. 로고스 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정섭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요번 정신 수특 2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모든 문제를 풀이하지는 않을 거고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를 추려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기말고사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항상 정시는 부교재인 올림포스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죠. 근데 코로나 영향인 것 같아요. 중간고사도 그렇고 기말고사도 그렇고 2학기 시험에서는 좀 비중이 좀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거의 한 60% 이상 거기서 출제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가 출제되는 스타일이 조금은 바뀌었어요. 그게 뭐 문제 유형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문제 난이도에 대한 배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문제가 보통 객관식 13, 14, 15, 16 여기에 배치가 됐었는데 2학기 중간고사도 그렇고 2학기 기말고사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가 앞장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막혔는데 뭐지? 앞부분에서부터 벌써 막혔네? 내가 실력이 없는 건가? 내가 이거를 뭔가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한 번씩 아이들이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게끔 출제가 좀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영상을 참고하시는 학생분들께서는 꼭 하셔야 될 게, 문제를 풀다가 앞장이라 하더라도 막혔다라고 한다면 배점표를 먼저 보세요. 정신에서는 한 2.4점이면 배점이 굉장히 객관식에서 높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는 3점이나 4점대가 가장 높은 겁니다. 객관식을 풀다가 막혔는데 2.4점이다. 그러면 이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서 먼저 1.8점, 1.6점, 뭐 2점대 이때 문제들을 먼저 풀어놓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풀이할 거는 2.4점 객관식하고 3점짜리 단답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풀이는 될 수 있으면 좀 간략간략하게 제가 수업했던 스타일대로 좀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잘 하시길 바래요. 자, 제일 먼저 이제 객관식 8번 문제입니다. 앞장에 있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극대극소 문제 같지만 실제로 고등수학에 있는 문제를 가져와서 변형을 약간 시킨 겁니다. 자, 문장을 쭉 보시면 먼저 극대극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극대값, 극소값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얘가 함수값일 거다라는 인식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중점으로 보라고 했냐면 알파, 베타를 중점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알파, 베타를 중점으로 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미분을 했더니 얘가 0이 되는 근이 알파하고 베타란 소리예요. 그죠?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알파, 베타래. 자, 그러면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모두 이제 누구인 걸 찾아라? 음수인 걸 찾아라. 그럼 이걸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실근의 부호 파트가 떠올라야 돼요. 실근의 부호. 그래서 실근의 부호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인식을 하고 이제 풀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F'X 하시면 3에다가 X의 제곱, 그 다음에 2KX, 그 다음에 K 플러스 U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0인 X가 존재할 건데 그 두 근이 누구다? 요 알파, 베타다. 그리고 걔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된다? 음수를 가져야 된다. 그럼 제일 먼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인가 봤더니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될 거다. 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풀 거고요.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K-6 하나랑 K 플러스 3이랑 이거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죄송해요. 자, 그럼 요거 범위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고, 그 다음에 K가 6보다 크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두 번째, 자, 실근의 부호니까 이제 합하고 곱을 볼 거예요.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자,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2K, 얘가 0보다 작습니다 하면은 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세 번째,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곱은 0보다 크다. 자, 곱은 어떻게 되죠? 3분의 K 플러스 6 해서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K가 얼마보다 크다? 마이너스 6보다 크다.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답을 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12번 문장이에요. 12번 문항은 자, 다음 함수 fx가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이 주어졌고 그때 f2 값을 찾으래요. 자, 이거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하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이런 문제 나오면 고민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 x에다 1을 먼저 대입을 하라고. x에다 1을 대입을 하면 뭐가 나올 거야? 자, 1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해서 얘가 0이 나올 거야. 왜? 1에서 1까지 적분을 했으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얼마다? 0이다. 요거 하나 찾아낼 거고, 두 번째, 원래는 이건 막 식을 변형을 하고 양변을 미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누구를 쓴다? 1에서 x까지 ft dt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얘를 한번 미분한 게 얘다.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x 세제곱, 그 다음에 3에다가 a에다 x의 제곱 더하기 2bx 마이너스 2다. 마찬가지 이제 여기다 또 얼마를 대입할 거다? x에다 1을 대입을 할 거다. x에다 1을 대입하면 4 더하기 3a 더하기 2b 마이너스 2가 0이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하시면 a하고 b 값이 나오겠죠? 자, 요거 풀면은 뭐죠? 얘는 3a 더하기 2b 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b가 마이너스 a랑 똑같으니까 a 값하고 b 값이 나올 거야.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b는 2가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바로 fx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fx가 될 거고 얘는 12에다가 x의 제곱 다음 2a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b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래? f2래요. 자, f2니까 요거 계산할 때 x 끄집어내 놓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럼 x 마이너스 1 더하기 4 해서 여기에다가 여기 x가 이렇게 될 거니까 f2를 여기다 집어넣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24 더하기 4 해서 답은 28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객관식 1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느끼는 속도에 대한 문제죠. 자, 속도가 요거, 하나는 또 속도가 2, q에 대한 속도가 2. 자, 근데 얘네 속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풀었던 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원점에서 스타트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내신 대비 준비시킬 때 뭐라고 했냐? 원점에서 스타트 되는 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을 묻는 건지 위치를 묻는 건지 제일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뭐야? 위치를 묻고 있어. 그래서 시작되는 점이 얘는 O에서 출발, 얘는 K인 점에서 출발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연습할 때는 원점에서 스타트하는 거로만 했으니까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지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문제를 풀이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가 속도 문제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쭉 가다 보면 방정식에 대한 실근의 개수 문제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거, 우리 지금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t가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음수일 수는 없겠지. 그래서 우리는 양수 부분에서만 생각을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놓고도 양수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P가 움직이는 점의 자취를 생각을 하면 그걸 SP라고 놓을게요. 그럼 뭐냐? 속도를 적분한 다음에 초기 값을 더해주면 되니까 얘는 T 세제곱에 마이너스 T에다가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SQ는 속도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T고 시작점이 K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우리는 얘하고 얘가 두 번 만난대. 두 번 만난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 교점을 두 번 가져야 돼. 어디서? t가 양수인 쪽에서만. 그죠? 그러니까 교점을 갖는다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니까 두 개를 갖다 하고 놓고선 넘길 거야. 3t 플러스 5 얘가 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두 가지로 접근을 할 거예요. 하나는 ft라는 함수를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5 이렇게 두고 하나는
y는 k 이렇게 둘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얘랑 교점을 따져 볼 거야. 그럼 얘 그래프 그리려면 뭘 해야 돼? 미분을 하고, 그죠? f't를 하고,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서 극값을 만들고. 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t가 지금 여기서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만 관심이 있다고. 누구? 양수 하나만. 자, 양수 하나만 관심이 있으니까, 자, 양수값 f에다가 1을 넣을 거예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1 집어넣으면 6 빼기 3에서 3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t가 양수인 데만 볼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f0이 필요해. f0이 5야. 됐죠? 그럼 얘를 그리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f에 대한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점이 요 사이에서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야. 지금 얘가 3이고, 그죠? f1일 때 값, 극값이 3이야. 1일 때 함수값이 3이고, 0일 때 함수값이 5야. 그럼 우리는 이 사이에서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된다고요? 2번 생겨야 된다고. 2번 생기려면 요렇게, 요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요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 사이일 때 이렇게 2번 만나겠죠? 그 사이에 정수 누구 있어? 4밖에 없죠. 그러니까 k가 되는 값이 누구밖에 없다? 4밖에 없다. 네, 이렇게 처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풀어야 될 거는 이제 주관식 2번 단답형 문제죠. 풀이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했던 거 잘 떠올리면서 빠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만 떠올리면 되겠지. 자, 우리가 많이 봤던 모양이에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거슬리는 거 나올 거다. 그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 요번에 뭐 나올 거다라고 했냐면 내가 절대값에 관련된 문제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했습니다. 절대값에 관련된 문제. 중간고사 때도 객관식 문제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게 절대값 관련된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거를 가지고 지금 수2에다가 연계를 시킨 건데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만 기억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정말 쉬워요. 자, 요거 0되는 점 두 개를 찍으라고 했어요, 먼저. 그죠? 그 다음에 0되는 값을 집어넣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A가 나왔어. 여기도 A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얘가 정리가 되면 무조건 직선으로 나올 거다라고 했습니다. 1차라서.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왼쪽은 다 마이너스로 풀릴 거라고 했으니까 이런 모양, 오른쪽은 이런 모양 이렇게 풀릴 거야. 됐죠?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하고 fx하고 만나는데 그 교점이 어디서 생기느냐? 양수 쪽에 선만 3개 생기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 다 봐야 되나요? 아니요. 얘 값이 결국 얘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절편만 확인하면 돼. 절편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확인을 해서 얘랑 만나는 것만 따져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에 초점을 두고선 문제를 풀면 될 거다라고 떠올리면 되고, 그럼 얘를 풀기 위해서는 fx를 그려야 되잖아. 그럼 미분을 해. 그럼 3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2에다가 x 그 다음에 9 이렇게 될 거고, 자, 얘 0되는 점 찾으려고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면 요거 x가 얼마랑 얼마? 1이랑 또는 3이 나올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f1은 집어넣고 정리 쭉 하시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더하기 2 해서 뭐가 나올 거야? 6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3은 집어넣고 하면 27, 54, 27 플러스 2 해서 2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그리고 극값을 이용해서 쟤를 그리고 얘랑 교점을 볼 거예요. 자, 이걸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편을 보시면 2일 거고요. 요 극값도 똑같이 3일 때 2일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 1일 때 얼마? 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까 이 보라색 모양이 결국에는 양수 쪽에서 교점이 3개 만들어져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교점하고 여기 교점 2개밖에 안 생길 거야. 그럼 얘를 좀 더 올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죠? 뭐 이게 더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래프의 개형만 대충 볼 거니까. 그럼 여기서 교점이 몇 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해서 3개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그럼 무조건 이쪽에서 대개가 생기느냐? 그건 아니야. 어디에서 걸려? 지금 쭉 가다 보면 여기에서 교점이 2개밖에 안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내야 될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다? 이게 A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A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을 다 찾아낼 수 있겠죠? 네, 이 문제는 이렇게 그냥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접근하시면 빠른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서술형 마지막 문제고 배점은 3점짜리. 또 뭐가 나왔나 보세요. 제가 강조했던 뭐? 절대값. 요번에 절대값 평행이동 나올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많이 연습시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 교점인데, 이 교점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요거 무조건 뭐로 접근하라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접근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할 거야? 이제 얘 그래프 그려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린 다음에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를 볼 거야. 됐어요? 그 다음, 얘가 결국에는 절대값 그린 다음에 평행이동 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림이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조금 그릴 때만 주의를 주시면 돼요. 자, F'X 똑같이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미분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12 이렇게 될 거고, 자, 얘 0 되는 거 X는 2하고 마이너스 2죠? 2하고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함수값을 찾을 거야. 자, F2 F2는 누구고, F4는 누구고, F2는 누구고, F-2는 누구고, 얘를 찾을 거야. 자, F2부터 찾아봅시다. 얘는 8, 24 더하기 9. 그러면은 얼마니? 7. F-2는 얘는 마이너스 8 플러스 24 플러스 9 해서 얼마? 2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지금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7이지. 네, 마이너스 7. 이렇게 지나갈 거고, x가 요 점이 2일 때 마이너스 7일 거야. 그 다음에 요 점은 마이너스 2일 때 25일 거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돼서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올라갈 거고, 요 점이 뭐로 바뀌냐? 2,7로 바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내려갈 거잖아. 얼마만큼? 7만큼 내려갈 거야. 그럼 얘가 X축 위에 딱 걸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보세요. 평행이동까지 다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접어 올려서 7만큼 내린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아까 잡았던 2,7이 이제 2,0으로 딱 바뀌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제 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얘야, 얘. 이 점. 그럼 이 점이 원래 함수에서 뭐였지? 원래 이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이었어. 그러니까 저기에서 누굴 찾아야 된다? x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0 얘를 찾아야 돼. 그래서 얘를 찾아보면 요거 찾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x가 3일 때 성립합니다. 그리고 3 집어넣으시면 얘가 27 마이너스 36 더하기 9 해서 0인데 우리가 내려왔잖아. 그지? 아이고, 이 그림이 아니죠. 미안해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될 거야? 3, 마이너스 7이 될 겁니다. 7만큼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직선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점을 지나면서 교점이 6개가 세야 돼. 6개가. 자, 그럼 이렇게 해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돼. 그럼 이거보다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겠지? 자, 올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럼 6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울기보다 어떻게 돼야 돼? 기울어진 정도가 작아. 그러면 값은 커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요 기울어진 정도가 얼마냐? 마이너스 3분의 7이죠. 그래서 m값이 이거보단 커져야 되고, 0이 되면 교점이 이렇게밖에 안 생겨. 그러니까 0이 되면 안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생기잖아. 이거보다 더 커지면 개수가 더 작아질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얘가 요만큼만 움직여야 된다라고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신 기출 중에서 어려웠던 문제에 대한 풀이였고요. 제가 요번에 내신 대비를 시키면서 강조했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절대값 분명히 나올 거다. 그게 너희들을 괴롭힐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두 문제나 나왔죠. 그 다음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마무리를 못 지는 게 있을 거야. 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랑 연계가 돼서 너희들이 그걸 생각하지 못할 거거든 라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문제들도 나왔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예비 고2 학생분들께서도 요번 2학년 올라와서 조금 더 주의 깊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느끼실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만 잘해서는 내신 등급이 좋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항상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취약했던 거, 그리고 연계가 쉽게 될 수 있는 개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책임질 테니까 이번 겨울방학 저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